테크놀로지 산업이 발달할수록 삶의 편안함과 대비되어 이제는 그들이 주는 문명의 혜택 없는 삶은 생각조차 하기 힘들고, 앞에서 우리가 누리는 삶의 풍족함에 비하여 테크놀로지 산업의 뒤풍경은 항상 밝은 것만은 아닌 것으로, 우선 사업이나 산업체를 생각할 때 경제적인 이득이나 상장 가치로서의 인정이 안 되면 사실 굳이 그 사업체를 유지하는 것이 득이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최첨단 기술을 함유하고 있는 하이테크놀로지는 시장에서 가장 새로울 뿐만 아니라 가장 복잡하고 가장 위험도가 크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이테크놀로지를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그들의 딜레마, 즉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인구의 수명 연장에 따른 인구 증가, 환경 파괴와 쓰레기, 그리고 너무나 기계 문명에 의존되는 인간들의 삶 같은 도덕적 또는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하이텍의 문제는 하이텍이 항상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분야가 하이텍일까요? 엔비디아나 구글이 하이텍 회사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겠지만, 그럼 냉장고나 세탁기를 만드는 월풀은 하이텍 회사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면 가성비 좋다는 차에 쓴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하이텍 회사인가요? 아닌가요? 하이텍의 정의를 내리기 전에 하이텍의 경제성에 관하여 간단히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예를 들어 봅시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적어도 컴퓨터 안에 내장된 인터널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이외에도 외장형 익스터널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만일 12TB의 하드디스크를 구입한다면 가격은 약 4만원부터 200만원 정도까지 그 범위가 상당히 큰데, 외장형이 내장형보다 일반적으로 비싸지만 이 정도의 가격 차이는 단순히 회사나 디자인 차이가 아니라 디스크의 재질이나 만들어진 테크놀로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용량이 클수록 가격차가 더 심해지는데, 같은 용량이라도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전기 사용량, 훼손 시 복구 능력, 소음, 특히 스피드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디스크가 하드드라이브인지 하이브리드 하드드라이브 정도까지는 알아도 불확성 기체인 헬륨을 사용하는 헬리오실 테크놀로지나 피에조 물질을 사용하여 소음을 대폭 줄인 기술인 마이크로액티웨이터, 그리고 안전 강화 기능을 행사시킨 아이덴티파이 서비스 엔진은 사인드 펌웨어 등은 잘 모르는데 사실 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주로 기능과 가격이 적당히 타협되는 물건을 구입합니다. 아무리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기술이 첨가된 하드디스크가 있어도 기본 능력 면에서 큰 차이가 없으면 굳이 비싼 것을 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하드디스크 시장에서 항상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닌 이유가 됩니다. 그럼 회사는 왜 굳이 그 새로운 기술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계속 개발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의 가능성과 휘발성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미국에서 1950년대부터 수입도 없는 AI 연구에 투자한 이유가 언젠가는 사용하게 될 가능성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이 도표를 보면 2000년대 들어서 하드드라이브 회사들 사이에 9번의 기업 합병 및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하드드라이브 사업이 얼마나 휘발성이 많은가를 보여주는 예로서, 이제는 큰 세 개의 회사만이 하드드라이브를 만들고 80년대 후반 컴퓨터의 성장과 함께 거둔 하드드라이버, 특히 외장형은 이제는 부팅 속도가 빠르고 훨씬 더 작은 크기로 나오는 SSD나 플래시 드라이브의 시장을 많이 뺏긴 상태죠. 전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개인용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학교 컴퓨터 수업에는 OMR 카드라고 불리는 펀치카드를 썼고, 대학교 3학년 때 사촌 오빠가 애플2 시리즈를 거액을 주고 사서 놀러가 컴퓨터 탁구 게임을 했죠. 석사과정 때 처음으로 개인용 컴퓨터를 썼는데 개인용 수정은 아니었고, 학교 연구실에서 유선전화기에 연결된 모뎀을 통해 학교 대형 컴퓨터를 이용했으며, 박사과정 때 처음으로 선 워크스테이션을 쓰면서 유닉스 시스템과 자바를 공부했는데, 이제는 개인용 컴퓨터의 발달로 선 컴퓨터는 역사 속에 사라졌죠. 30대 중반에는 지금은 사라진 팜파일렛의 나일정이 기록되었으며, 8mm 컴퓨터를 산 지 2년 만에 디지털 캠코더가 나왔고, 처음으로 사용했던 랩단 컴퓨터는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며,
수없이 핸드폰을 지금까지 바꾸면서 모토로라와 노키아의 성장, 그리고 폭락, 애플 아이폰의 등장, 삼성의 성장 등을 봐왔으며 지금은 스마트폰을 쓰고 VR 게임을 집에서도 즐기고 그리고 가상 비서에게 듣고 싶은 음악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제가 사용했던 많은 최첨단 하이테크놀로지의 대부분은 사라졌고 오늘 이 순간도 새로운 기술은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우리가 하이테크놀로지라고 정의했던 과학기술에는 과학적 기술이나 상업적인 이용 이외에도 빨라서 또는 빠르게라는 형용사가 적용돼야만 실질적으로 하이테크놀로지 산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세탁기를 만드는 데는 많은 기술이 들어가지만 우리는 세탁기를 만드는 회사를 하이테크놀로지 회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최첨단 모델의 세탁기를 만들어도 대부분의 사람은 현재 본인이 쓰고 있는 세탁기를 계속 씁니다. 기술이 금방 수익으로 전환되는 구조가 아닌 거죠. 반면 디지털 카메라나 스마트폰 같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신기술의 모델로 바꾸는데 훨씬 적은 시간이 걸리고 따라서 빠른 시간에 생활 패턴이나 형식을 바꾸는 새로운 플랫폼의 기술들을 우리는 주로 하이테크놀로지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빠르게라는 것이 어떤 땐 너무 빨라서 이 빠른 것이 항상 경제적인 이득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 매일 쓰는 면도기로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질레트 면도기가 1900년도에 처음으로 혁신적인 면도기를 개발했을 때부터 두 개의 날을 가진 트랙2가 나올 때까지는 72년이 걸렸고 세 개의 날을 가진 마크 3을 시장에 내놓을 때까지는 26년이 걸렸으며 5개의 날을 가진 퓨전 5를 시장에 내놓을 때까지는 18년이 걸렸습니다. 마크 3 면도기의 개발을 위해서 질레트는 24년 전 그 당시 돈으로 750밀리언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00억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개발 첫 단계에 만든 프로토타입 개발, 생산비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소프트웨어의 개발, 밀링 시스템과 재료의 개발, 그리고 새로운 커팅 기술, 단순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다 하이텍으로서 면도기 하나도 디자인하고 개발하는데 그 정도 돈이 듭니다. 플렉시블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만든 5개 날을 가진 퓨전 5 면도기는 마이크로핀 디자인을 비롯하여 몇 가지 새로운 기술이 첨가되었는데 2006년도에 시장이 나왔지만 그때까지 기술이 없어서 그때 나온 것은 아닙니다. 마크 3의 질레트는 아주 많은 돈을 썼고 그 많은 돈의 일부를 시장에서 회수할 때까지 새로운 제품을 쉽게 내놓을 수는 없었는데 만약 사람들이 더 좋은 신상품을 찾는다면 마크 3에 쓴 돈을 회수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5개 나라의 면도기를 만들 연구는 줄어드는 면도기 시장과 늘어나는 경쟁업체 그리고 과도한 연구개발비는 또 다른 연구개발을 지연하게 만들었으며 아마 언젠가는 느낄 수도 없는 많은 마이크로핀을 가진 면도기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개발될 수도 있지만 만일에 연구비가 많이 들어서 그것이 사용자의 부담으로 많이 간다면 사람들이 사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퓨전 5만으로도 충분히 좋기 때문이죠. 하이텍 연구에는 자금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하이텍의 개발이 오히려 더 강하고 성능이 좋은 하이텍 개발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에 있는데 이는 빠르게라는 단어와 서로 상충되는 상황으로 현재 많은 하이테크놀로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하이테크놀로지는 항상 돈을 버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개발하는데 돈은 많이 드는데 시장이 너무 빨리 변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분석은 복잡하고 항상 분석대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대학 이후 지금까지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해 왔는지를 경험한 저로서는 앞으로의 40년 그리고 그 후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될지 상상이 안 될 정도인데 헤게모니 싸움에서는 지면 안 되는데 잘못 앞으로 진전했다가 크게 호가나 맞을 것 같은 그 골치가 아픈 상황에서 오늘도 많은 테크놀로지 회사들이 기술, 자금 그리고 시장을 분석하면서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겠죠. 화이팅!